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고래 홍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하나투어 67,000원 30%입니다. 추매하면서 보유 중인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간절히 부탁합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하는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하나투어 계속해서 하락세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유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하나투어 좀 많이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투어가 이제 여행 관련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 관련해서 한국이랑 중국 최근에 이제 그 사드 보복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옅어진 건 사실이에요. 옅어진 건 사실인데 여행 관련해서 아직까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들이고 지금 무역 전쟁이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좀 미국 쪽이 좀 친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사이가 아직 그렇게 막 많이 좋아지지는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나 이런 것도 진짜 가격은 정말 싸요. 정말 좋은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잘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이제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고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나투어의 경우는 개별 악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개별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4월 17일입니다. 딱 마침 그때 우리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이 하나투어가 그때 장중에 거의 뭐 20% 이상 급락이 나왔던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분식회계 의혹이 좀 있었어요. 분식회계와 이중장부를 통한 그런 실적 조작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구간이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해프닝이 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좋아요. 근데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많이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넘어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보시면은 빨간색 화살표들이 쭉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바닥에서 매수세입니다. 바닥에서 수급에 들어와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치고 있는 게 누구냐 보니까 개인들이 받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증시가 조금만 안 좋아도 아래쪽으로 한번 확 밀렸다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하나투어의 추세는 지난번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주가가 빠짐으로써 정확하게 30% 빠졌더라고요. 해소가 됐고 지금 6만 원 아래에서 바닥을 이쁘게 만들다가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 7만 원 정도, 7만 원 초반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뭐 사드에 대한 그런 보복에 대한 그런 것도 해소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많이 좀 한중 관계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67,000원대 보유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버티셔야 됩니다. 이거는 버티시는 게 맞고요. 바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잠시 밀어두시고 다른 종목들 거래하시다가 서서히 자리 잡히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가능한 구간이니까 지금 저는 그대로 두고 기다리시는 전략 보도록 하겠고 이제 종목이 한 6만 원대를 넘어가면은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바닥을 이쁘게 이번에 완성하고 간다고 하면은 목표가 7만 원, 한 7만 2천 원, 그 사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는 넘어가는 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놓고 보유하자 이렇게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시면서 7만 원 초반대까지 노려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글 MPK라는 종목입니다. 네, MPK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2,250원에 네.
이 중은 한 70% 정도 남았거든요. 네, 2,250원에 70%면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이렇게 많이 매수하셨을까요? 네, 이 회사가 네. 요즘 이제 그래핀 관련주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MPK라는 회사가 이제 전도성 나노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주에서 주가 바닥이라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해서 샀는데 아. 지금 요즘에 좀 빠졌어요. 그러네요. 요즘 좀 빠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슈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이 좀 꼼꼼하게 종목을 분석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빠르게 전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MPK 2,250원에 70% 그래핀 관련주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살펴봤는데 지금 MPK라는 회사에 대해서 딱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예, 그럴 수도 그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네. 분석을 하셨으니까 무슨 종목인지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핀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부분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한 5%? 그죠? 4.6%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아직 괜찮았었는데 오늘 하락이 나와서 제가 볼 때 추세가 약간 깨진 걸로 좀 보이긴 해요. 자, 일단 전략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매수하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은 맞아요. 근데 비중이 크게 들어가셨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매매가 잘 안 되면은 손실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래량 수준이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이나 지난주 목요일 봤을 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누가 팔았나 보니까 또 개인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핀 테마라는 것 자체도 저는 만약에 테마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MPK도 언젠가는 주목을 받겠지만 지금은 순번에서 많이 밀린 종목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딱 떠올릴 정도가 돼야 그래핀 테마가 딱 터졌을 때 그래 MPK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쭉쭉쭉 이제 시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래핀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뭐 국일제지 같은 것도 보니까 장중에 그래핀 테마가 국일제지 때문에 스타트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가다가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핀이 지금은 약간 물량 부담이 좀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다시 이제 MPK로 돌아와서 저는 그래핀 테마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나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 차트로 지금 보니까 매물대가 한 요 정도로 쌓여 있네요. 대략 한 2,200원 살짝 넘어가는 구간. 요 정도가 제 차트에서는 매물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를 넘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시다가 본전까지 올라가면은 물량 줄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전 드리고 싶고요. 테마주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기 쉬운 대장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제 뭐 정부의 정책주라든지 그런 걸 사실 때는 좀 소외된 종목도 결국에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핀 테마 쪽은 제 생각에는 실질 수혜주라는 개념으로 분석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실제 걸릴 만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본전 가시면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 주가가 2,100원 위로 올라온다면 안심하시고 보유. 만약에 금요일까지 봤는데 2,100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힘이 많이 없다면 이거는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고 일단 보유하신 물량 절반 정도 손절하시고 나서 나머지만 일단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코스피 200짜리 우량주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작은 풍파에도 휩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이 종목은
너무 오래 끌고 가시는 것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 반등 여부 2,100원까지 회복되면 그대로 보유, 어디까지 본전까지 회복 안 되면은 물량 반출이고 만약에 본전까지 갔다 역시 물량 반출이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좋으니까 요 종목 또다시 문의 주시면은 좀 후속 전략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구간은 좀 기다리시는 구간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 일단 잘 대응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MPK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65님의 문자입니다. 수젠텍 9,370원의 비중 20%입니다. 계속 아래로 빠집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방송 도움 많이 됩니다. 꼭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니까 한 4월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수젠텍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바이오 제약 쪽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죠. 굉장히 막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바이오 제약의 미래는 저는 밝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에 제조업의 시대가 지금 저물면서 어떤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들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진짜 강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몇 배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이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젠텍이라는 회사도 상장된 지가 지금 벌써 5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첫날 상장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9,000원대 매수하셨다면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처음에 이날 지난 28일 상장했죠. 그리고 나서 빠지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바닥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바닥이 어딘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통 드리곤 하는데 그렇다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종목이 상장하기 이전에 장외에서 거래가 될 때 한참 잘 나갔을 때가 그 올해 3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8,000원까지 엄청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를 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딱 그날 상장한 첫날 12,000원 딱 찍고서 거기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서 지금까지 30%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도 공모가인 12,000원은 다시 한번 회복하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구간도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 막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같이 빠져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12,000원까지는 저는 목표가 잡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안 됐으니까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단기 목표가를 잡고 싶다면은 10,000원 목표가 잡으세요. 10,000원까지 가면은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한 3, 4개월, 한 가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12,000원 잡고 가시면 저는 수젠텍 괜찮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젠텍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말씀하셨고요. 3, 4개월 정도 더 보유할 수 있으시다면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머큐리 13,000원 50%요. 네, 머큐리 13,000원에 50%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며칠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네, 며칠 됐어요. 한 3, 4일 됐어요. 며칠이면은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고, 예. 네, 뭐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그냥 뭐 통신장비 그 네. 리행 같아서 그냥 샀어요. 네, 요즘도 5G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데 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하네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빠르게 물어볼게요. 예. 네, 종아리 머큐리 13,000원에 50%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머큐리 종목은 잘 사셨는데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요. 예. 네. 지난달 초에 15,700원까지 한번 올라갔을 때 딱 그때가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 약간 꺾이는 분위기들이에요. 예. 그죠? 그때 이제 이 회사가 그 피인수, M&A 예우기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주가가 더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는 자리들인데 거기서 신고가만 찍어버리고 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하락 분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한 13,000원. 잘 돼도 매수하신 가격인데 13,000원까지 딱 가서 거기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자리를 넘어가려면은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 M&A라는 재료보다 더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통신장비주 분위기도 어떤 분위기냐면은 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막 뚫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재료가 한번 지나간 것들, 한번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간 종목들은 쉽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큐리 좋아요. 좋은 회사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시는데 주가가 12,000원 위로 올라간다. 현재 오늘 11,900원이잖아요. 그죠? 12,000원을 잘 지켜주고 밟고 올라간다면 일단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곧 올 거예요. 네, 딱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12,000원대 가지 못하고 11,800원, 11,700원, 11,000원 이렇게 막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저는 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하락 추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량 좀 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물량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주가가 절반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10,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오히려 이건 또 사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0,000원까지 기다리려면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중간에 뺐다 다시 사는 게 낫겠죠. 한 달 정도 갖고 가면 안 될까요? 만약에 보유하시겠다. 그러시면은 한 달 정도는.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로 하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통신 장비 쪽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야 더 잘 가더라고요. 무역 전쟁 때문에 막 치고 받고 하면은 다 안 가는데 이것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달 말에 이제 G20 그 회의에서 뭐 미국과 중국이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그 경우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보유하실 계획 있으시면은 일단 저는 그대로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아까 전에 중간에 절반 매도하라는 말씀 이제 드렸던 부분들인데 뭐 가져가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10,000원까지는 갖고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시면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주가 10,000원 찍고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10,000원 밑으로 그죠. 빠지면 그냥 손절하고요. 근데 10,000원까지 가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죠. 이제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반절 것이 팔기도 그렇고 그냥 도박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달 이제 월말쯤에 바닥 찍고 딱 올라가는 요거 기대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통신장비주야 뭐 내년까지는 어쨌든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죠. 5G 장비 밖에서 투자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간에 막 호재나 악재 나와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유하시는 걸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머큐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81님의 문자입니다. FNC엔터 1300원 60%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FNC엔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엔터주가 요즘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FNC엔터의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보자마자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면은 이거 한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단가 6,000원 아래에서 사 모으신다면은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구간들인데 아쉬운 거는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았고 10,000원에 보유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9,000원까지 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어땠을까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매물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8,000원대 위, 요 8,000원대 위에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6,000원대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6,000원대 아래에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정확하게 6,000원이 깨지자마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상황 알 텐데, 그죠? 소속 연예인들 사건 알 텐데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비중이 작으시다면 더 사셔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현재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더 매수하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수 자리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한번 투자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들인데,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종목은 일단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간다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매물벽이 한 6,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6,500원 정도 1차로 올라가면은 이제 파실 준비하시고, 조금 더 높인다면 7,000원 정도. 그래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1차 매물대. 여기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죠? 이렇게 매물이 쌓여버리면은 가다가도 부딪혀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7,000원 넘어가는 게 지금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10,000원까지 기다리려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는 7,000원, 6,500원, 7,000원 사이 요쯤에서 보유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쯤에서 전량 차익 실현 말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아까 공개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투자하셔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이 종목은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냐면은 길게 보셔야 돼요. 올해 가을, 최소 가을, 겨울까지 길게 보시면 그래도 8,000~9,000원 선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기어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을 예상이 되니까 일단 저는 7,000원, 6,500원 요 사이에서 물량을 줄이시고 좀 회복되는 거 보고 파시고 나서 다른 종목 거래하시다가 나중에 좀 회복세가 보이고 나면은 그때 더 사시더라도 요거 당분간은 조금 긴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